안녕하세요. 길남 선생입니다. 도형의 이동 12번째 단원 도형의 이동, 네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지난 시간에 점의 대칭 이동에서 보듯이 대칭 이동은 어떤 점의 대칭 이동 여기 있죠. 대칭 이동에서 보듯이 어떤 축이나 점을 통해서 대칭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가? 네, 이건 도형의 대칭 이동은 도형을 선 또는 점을 통해서 대칭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일반형인 f, x, y는 0을 기준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x축, 두 번째는 y축, 세 번째는 원점, 네 번째는 y는 x,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평면좌표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도형이라고 하면은 요런 곡선을 얘기합시다. 얘를 f, x, y는 0이라고 합시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값이 바뀝니다. y값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 다음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y축은 요거죠.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여기 y축 위에서 만납니다.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됩니다. 원점은 요 두 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칭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 하얀 거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히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때는 부호를 모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는 0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지우고 y는 x에 대해서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y는 x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 겁니다. 얘는 똑같아요. 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y하고 x의 위치를 바꿔냅니다. y는 마이너스 x는 이런 그래프일 건데 여기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럼 이때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점의 대칭 이동과 사실상 별다르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평행 이동 때만 도형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갔죠. 그 대칭 이동 때는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직선 하나 쓸게요. 3x 빼기 2y 플러스 4는 0. 얘를 x축 먼저 해볼게요. x축으로 하게 되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얘가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마이너스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입니다. 원점은 두 개 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 물론 이거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하면은
x와 y를 바꾸는 거죠. 3y 빼기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하게 되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도형이 원이야. 원인 경우는 대칭이동도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반지름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만 이동시킵니다. 중심만 이동시켜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4다. 그럼 얘는 1,2가 중심입니다. x축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1,-2예요. 이거 1번. y축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번째 y는 x는 2,1.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즉 중심만 대칭 이동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맞춰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맞죠? 도형의 대칭 이동.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맞춰 대입하면 되고,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이동하면 된다. 반지름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응용인데 다섯 번째.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점 같은 지정된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표직선 이렇게 접히평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점, 여기 2,1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보통 얘가 우리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점을 나는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대요. 1,3. 뭐 이 정도 여기라고 합시다. 1,3. 그러니까 이 점 2,1을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p x, y를 이거를 점 a 소문자 a, b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다시 라 하자. 그럼 이때 p 다시 값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너무 불편해 이게. 자, 여기에 점이 있을 겁니다. 얘랑 얘가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점을 x, y라고 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지금 예시를 들어서 구할게요. 예시를 들어서 여기가 1,3이고 얘가 2,1이야. 그럼 x, y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가운데 있는 점이란 거예요. 즉 x값 1은 2분의 2 더하기 x를 한 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은 2분의 1 더하기 y를 한 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x값은 0,
y 값은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굳이 공식을 써서 얘기를 하자면 PA는 이렇게 썼을 때 여기 x-y-라 하고 이거 a, b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p x-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a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니까 2a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y 다시는 2b 빼기 y라는 결과물을 갖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대칭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칭이동에서는 점의 이동을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 f의 x, y는 0이라고 하고 똑같이 대입을 한다 그러면 f의 2a 빼기 x, 2b 빼기 y라고 대입을 하겠죠. 는 0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도 되고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은. 이때는 좀 알면 좋긴 한데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숙련도가 높지 않다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보다는 뒤에 나올 6번째 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도에 비해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하나 볼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얘가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대하여. 즉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란 거는 얘를 기준으로 넘겨라 이 얘기입니다. 즉 넘겨간 점이 x, y라고 있을 때 1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x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y라는 소리랑 같아요. 그래서 x는 4, y는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동된 점은 4,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추후에 문제풀이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갖고 문자만 갖고 설명하기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6번째 선의 직선이겠죠. 곡선이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사실 얘도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직선 p x, y를 그러니까 점 x, y를 직선 L이라고 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 x 다시 y 다시라고 한다.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런 겁니다. 직선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수직선상으로 두 개의 점이 존재합니다. 얘와 얘. 이 길이는 같을 거고 직각입니다. 이걸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 얘를 L이라고 하고 얘가 P x, y 얘가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합시다. 다시. 이때 이 직선을 중점이라고 불리는 M이 지나고 있죠. 이 M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입니다. 즉, 첫 번째 방법은 a 곱하기 저 중점이 직선을 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풀어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수직이죠. 기울기가 수직. 즉 x 빼기 x 다시 y 빼기 y 다시
요게 기울기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걸 얻을 수 있죠. 얘는 중점,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 예시를 아예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중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요. 그냥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에서만 볼 거예요. 즉 5번째 개념이었던 점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문자로만 표현하기 좀 복잡하니까 예시를 들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상 개념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는 수학 하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수학 하 진도도 바로 나가긴 할 건데 이제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녹화를 하려고 해요. 이제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언제나 말하지만 각 문제지별로 다른 재생 목록에 단원별로 모아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필요한 문제지를 찾아보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상 12단원 도형 이동 단원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